또 서울 수도권 지역 중에서 우리가 관심 네. 있게 봐야 할 곳을 좀 골라주셨어요. 앞으로 좋아질 곳이 이제 삼성동 그리고 구로 가산 특히 마곡. 네, 입지 좋은 구축과 또 입지는 좀 떨어졌지만 신축 아파트 어떤 게 그렇다면 이제 또 내 집 마련에 관해서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제 4년 동안 총 4번의 이사를 하셨어요. 그럼 그 이사를 다니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이 판교였고 대구 이제 집은 서울이셨는데 그 이사를 다니실 때 그 보는 그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이사를 자주 하면서 보는 게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경험이 그래도 좀 쌓이니까. 처음에 제가 이사를 할 때는 그냥 다짜고짜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애를 봐줄 수 있는 처갓집 근처. 그 중에 제일 싼 거.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번 당해요 제가. 시세를 제가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워낙 대출이 그때 잘 되니까 그냥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1억에 5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되니까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봤더니 거기 시세는 한 5천에 50 정도야. 나중에 빠져나올 때 힘들었어요. 원래 그러네.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약간 좀 특정 지역 말하면 좀 죄송하니까 그쪽 지역은 이게 1억까지 보증금 내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지역이에요. 그쪽 그 레벨이 그래서 한 5천에서 7천 정도였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나올 때 한번 고생을 해가지고 책에도 썼지만 어떻게 했냐면은 막 이제 집주인분 설득해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 내리고 그 월세 5만 원 깎아달라는 거 뭐 거기서 보통 사람들이 그 집주인 설득하다가 파토 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5만 원에 24개월은 120만 원이잖아요. 내가 줄게. 내가 줄게. 근데 이제 다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반틈 내가지고 반틈은 부동산 살살 꼬시는 거죠. 복비를 이제.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뭔가 거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잘 빠져나온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 갈 때는 이제 제가 한번 당했잖아요. 당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런 걸 안 보고 이제 마침 여기 또 뭐가 생기죠? 애가 점점 커요 이제. 그렇죠. 애가 점점 크니까 얘를 이제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고 유치원도 보내야 되는데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다. 이제 여기서 좋은 거는 뭐냐면 육아에서 학군을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분 학군하고는 조금 다르고 저는 약간 좀 노멀한 정도로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대치동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아주 최상위 그런 데보다는 한 중상 정도면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시대가 바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나는 내 나름의 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좀 가성비도 좋고 저렴한 데로 가보자 했더니 이제 그때 들어온 게 수지더라고요. 수지. 용인시 수지고. 수지. 그래서 수지가 이제 제 직장이 판교니까 가깝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덧붙여서 이제 저만의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블로그 글 쓰는 거랑 저는 부동산 투자나 비슷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다 써보잖아요. 그러다가 세금 쓰니까 좀 약간 뭔가 딱 얻어 걸리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처음에 내가 모르면 물론 이제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봐야 되지만 너무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실제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용으로 이걸 계속한다? 약간 리스크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실거주를 이사를 많이 가버린 거예요. 애가 어리니까 아주 어릴 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면 진짜 바쁘게 돌아야 그래서 짐 풀면 다시 써야 돼. 맞아요. 그래서 막 안 살려고 해요 지금. 저기 뭐지? 그 물건 같은 거.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똑같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특히 신혼이시거나 미혼이시거나 애가 어린 분들은 빨리 질러라. 빨리 행동을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되면 애도 학교 가야 되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힘듭니다. 나이 들면. 저도 한 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체력도 달라요. 근데 진짜 이건 되게 좋은 전략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스콜님도 사실은 투자 예전에 처음에 이제 하실 때 되게 이사 많이 다니셨거든요. 너 원초원이 세장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거주해봐야지 사실 그 지역을 너무 잘 알 수 있으니까. 맞아요. 또 그런 것들의 살 때 내가 느꼈던 그런 편리함, 불편함들이 또 가격이 결국은 반영이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 실거주자의 디테일은 따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원주민이 절대 못. 실거주자는 정말 디테일하게 잘 알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 디테일을 다 갖고 싶으면 내가 그 실거주자가 되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사실 아무리 임장을 많이 간다 하더라도 실거주는 거의 매일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거만큼 또
그런 건 없죠. 근데 1년에 한 번은 진짜 바빠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간 거는 몇 번 안 되고 한 3년, 2년, 3년 혼자 사실 거 살아봤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하셨죠. 난 14번 정도는 이사했죠. 아직 멀었다. 전 더 하겠어요. 네. 근데 힘들어요 이사가. 네네. 맞아요. 아시겠지만. 근데 스콜랜드 일부러 다니셨죠. 일부러 다녔던 그러니까 거고. 공부하려고. 네. 근데 이제는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애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평생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투자법이에요. 맞아. 그게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막 전내고 막 이러면 전에만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더라고. 학교 한번 정해지면 맞아요. 하기 어려우니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주거지를 계속 옮겨 다닌다는 네네네. 게 되게 진짜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계속 옮겨 다니신 그런 원동력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느끼실 텐데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갈아타기 전략이었던 거죠. 맞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사실 이제 책에다는 제가 다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물건을 판 것도 있지만 안 판 것도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저는 세금 강의를 하지만 저는 세무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투자자들한테 맞게 좀 하는데 아마 저처럼 비과세 받지 말아라고 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어떤 분이 실제 사례인데 제 수강생인데 경기도 이제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 좀 죄송하긴 해요. 이제 지금 시기에서는 그러니까 부천에서 수지로 이사를 오고 싶대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시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부천보다는 수지가 좀 더 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빨리 수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지가 이제 작년에 막 리모델링 이슈 되기 전에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빨리 와라.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그래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자기 수지가 쌌죠.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천에 그 비과세 받아야 된대.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미안한데 얼마 올랐냐? 그랬더니 5천 올랐대. 그럼 이거 양도세 1,000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얼마 안 나오죠. 그럼 1,000만도 안 나올 것 같은데. 1,000만도 안 나와요. 게다가 공동명의를 했어. 거의 안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비과세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약간 고정관념이야. 자, 근데 뭐 지금이야 시간이 지나서 알겠지만 그 당시에 수지 1, 2천 오른 건 일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비과세를 빨리 포기해야 돼. 그리고 빨리 넘어와야 돼. 근데 다행히 그분은 실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저도 이제 집을 이제 비과세를 받는 건 비과세는 받았지만 그 아닌 경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절세되는 것보다 오르는 게 더 많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진짜 세무 쪽 얘기하시는 분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처음 봬요. 왜냐하면 그게 저만의 차별화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마인드였다. 그래서 어떤 물건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제 A, B 아파트 그러게만 하면 뭐 세금만 보면 A를 팔아야 되는 게 많은데 그 말고 봤더니 A가 뭐 강남이야. 이걸 왜 팔아 그러면? 그런 건 이제 때려서라도 말려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물건을 좀 개별성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다니는 원동력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제가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아까 블로그 글쓰기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몸으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저렇게 실천을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어렵죠. 근데 그런 걸 실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되게 이제 큰 부를 쌓은 그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 와이프의 이게 있어서 그게 동의가 없으면 진짜 맞아요. 불가능하고 절대 못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월요일 부부의 날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애를 좀 먹여요. 좀 맛있는 거. 그리고 쇼핑을 많이 가요. 힘들게 해서 빨리 재우려고. 아니 뭔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된다. 사모님 와이프. 좀 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애기. 우리 애기.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우리 애기 오늘 뭐 먹고 싶어? 오빠 다 사줄게. 옆에 피디님이 그냥 못 들어봐가지고. 네네네. 우리 애기. 갑자기 얼굴 빨개진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저는 그래서 NG 알고 빨리 먹이고 재우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애기 좀 빨리 재워. 저희 집에 애가 2명이 있어요. 네. 아내분은 이제 좋은 거 성과가 나면은 이렇게 네. 보상을 선물이나 이런 걸 보상을 보상해줘야죠. 해주시는. 고생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4년 동안 4번의 이사를 다니시면서 이제 그 집을 바라본 시각도 바뀌셨고 실거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투자를 하는 아파트를 볼 때는 어떤 게 또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를 것 같아요. 실거주는 결혼, 투자는 연애라고 그랬잖아요. 연애라고 말씀하신. 뭐 이게 결혼할 때 이제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장점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냥 사례를 자 우리 와이프는 이제 장점도 많지. 아무튼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네.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장점이 많은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한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낭비벽이 심하다거나 뭐 잠잘 때 이빨을 간다거나 예를 들어서. 근데 B는 장점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없어. 자, A를 갈래요, B를 갈래요? 그 결혼해요, 사람. 둘 다 안 갈 것 같은데. 네. 저라면 그 둘 중에서 골라야 된다고 한다면 후자. 저는 B로 갈 거예요. 네, 후자. 네. 왜냐하면 평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집 고를 때 저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단점은 무조건 배제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향을 좀 보거든요. 남서 서양 절대 안 가요. 저는. 그렇지. 절대 안 맞아요. 가요.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뒤에 그건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요. 뭐 이제 뭐 몇 가지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 그 저층을 살아봤어요. 네네네. 저층에 이제 뭐 남서양을 살아봤는데 네. 이 사람이 빛이 안 들어오니까 아니, 진짜 안 우울해. 우울해 진짜 그런 게 진짜 있어. 안 좋아요. 진짜. 마음이 되게 맞아요. 우울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그 다음번에 간 게 소콜님께서 이제 저한테 네, 찍어주셔가지고 좀 높은 분당에 23층으로 갔어요. 진짜 달라요. 와, 그 남양인데 네. 빛이 진짜 많고 아, 사람이 용인까지 맞아, 보여. 그래서 이게 되게 앞에도 이렇게 산이 보이고 그래서 맞아요. 되게 막 되게 뭔가 사람이 빛을 계속 받고 자라니까 맞아요. 물론 집에 많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그 빛이 쭉 들어오니까 사람이 되게 막 밝아지고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게 실거주는 진짜 그 남양 실거주는 아까 말씀하신 게 진짜 이게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절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는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냥 연애하는 거야, 연애하는 거. 그러니까 양다리만 안 걸치면 된다. 엔조이야? 그러니까 갔다가 헤어질 거니까. 그렇죠. 엔조이야. 그래서 갔다가 헤어질 거기 때문에 얘를 분석하는 거는 그 걔한테만 충실하면 돼. 가지고 뜨겁게 사랑을 하고 헤어지고 나면 절대 뒤에 안 돌아봐. 진짜 치사하게 무슨 뭐 네가 어쨌네 그러지 말자고 제발. 그래서 꼭 이게 팔고 나서 가격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제발 그런 거 맞아요. 제발 맞아요. 제발 내가 선물한 거 다 내놔. 네. 근데 사실 최근에 매도한 거 살짝 봤어. 좀 올랐더라. 진짜. 근데 사람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연애는 이제 또 우리가 내가 나쁜 짓만 안 하고 양다리만 아니면 또 여러 명 만나봐야 뭐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너무 편식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서울 수도권 했다가 지방도 가보고 이렇게 해봐야 돼. 그래서 저렇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아까도 뭐 중간에 뭐 되게 된통 당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경험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 더 좋은 투자를 하셨잖아요. 또 경험 덕분에.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많이 그러니까 사실 선입견을 안 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중간에 하면서 이제 뭐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들도 겪어요. 근데 겪으면 또 이제 그만큼 성장하니까 더 좋은 투자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은 거주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연애도 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제 로맨스 쪽으로 가는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네. 갑자기 불륜으로 갑자기 아침 드라마. 아침이니까 아침 방송하는 거야 지금. 네, 오늘의 첫 방송입니다. 그래서 소쿠님께서 오늘 에너지가 아직은 넘치셔서. 네, 좋아요. 네. 네, 또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사를 다니신 것처럼 또 생애 주기별로 그런 부동산 수요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한번 더 풀어 이걸 이제 그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온몸으로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없었던 30대 그냥 빌라 월세 살아도 마냥 둘만 있으면 행복했었는데 애기 없을 때. 그렇죠. 애기 없을 때. 근데 애가 생기니까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담배 냄새가 우리한테. 그렇죠. 그래서 20대 정도까지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교통만 편하면 돼. 그런데 30대가 되니까 이제 내가 실거주 집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대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때는 20평대하고 역세권 교통 좋으면 그냥 끝나요. 제가 봤을 때는 편의점만 있어도 돼.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40대가 되면은 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학군을 볼 수밖에 없어. 근데 나도 계속 회사는 다녀야 되면 교통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5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애는 다 보통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믿을 거는 이제 옆에 배우자밖에 없거든요. 둘이 이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원 가까워요. 병원 그렇죠. 병원. 그리고 병원을 빨리 갈 수 있는 교통. 그래서 그런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약국도 가까워야 돼. 예,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좀 다르다. 생애 주기별 책에서.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은 사람이다. 사람의 그
그것만 좀 미리 수요에 보면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반발짝만 먼저 가 있으면 된다.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좀 관찰해야 맞습니다. 된다. 맞습니다. 그거 되게 소쿨님 강의 때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들으셨는데도 기억하시죠?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걸 5년 전에 들으신 건데 기억하신다 가지고. 제가 이제 기억력이 나쁘지 않은데. 그 정도면 진짜. 아니 뭐 나 강의 맨날 하니까 기억나죠. 근데 5년 전 한 번 듣고 이렇게 딱 아시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또 이제 보통 내 집 마련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무조건 당장 사가지고 거기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고. 근데 이제 제네시스 박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바로 이사를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이렇게 활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고 새로운 게 아니라 예전에 많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좋은 곳에 좀 이렇게 이사시키고 환경을 좋게 하고 싶어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을 새 끼고 사둔 거죠. 미리 사두고 전세 끼고 저 정확하게 전세 끼고.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억 2억이다. 그럼 제가 그때 봤던 단지들도 목도 그 광장동하고 분당 그때 봤어요. 그때 갭이 1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집값이 오르면 그 집값 오른 가격에서 대출을 받고 본인 갖고 있는 보증금 더해서 세입자한테 돈 드리고 이게 나가고 자기가 들어오는 전략인데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마침 잘 찍었거든. 전세가 막 오르거든. 그 전세금 올려받아.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이제 이게 투자용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다 부채란 말이에요. 돌려들 조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해서 뺏어먹을 필요는 없다. 물론 정말 뭐 좋은 쪽이 있어서 뭐 2, 3년에 짧게 굴려가지고 불릴 자신 있으면 상관은 없는데 좀 리스크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2, 3년은 모르지. 맞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좋은 방법은 근데 너무 그거 빼서 지금 주식 들어갔는데 800이 들어가서 1,200 떨어져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너무 올랐어 전세가. 그럼 너무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한다? 반전세로 돌린다. 반전세로. 반전세 돌려서 그냥 현금으로 만든다. 그게 제일 좋아. 요즘 반전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네, 또 이번 책이 그 또 3월 초에 나왔는데 원고를 쓰시면서도 시세가 이제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이제 변해 가니까 제네시스 박님도 되게 좀 다급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서울 수도권 지역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곳을 좀 골라 주셨어요. 요거는 서울하고 수도권을 좀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네. 사실 이게 좀 실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투자로 봤을 때 서울은 사실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떨어진 게 사실이다.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거주자라면 좀 접근해 볼 수 있다. 차라리 실거주자라면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일자리 많은 곳이 강남, 여의도 그리고 사대문 이렇게 세 개고 앞으로 좋아질 곳이 이제 삼성동 그리고 구로, 가산 특히 마곡 이쪽이 좀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 지역에 빨리 갈 거냐. 빨리 간다는 거는 뭐 도로도 있고 지하철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하철이 좀 편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서울은 뭐 이제 절대로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거주자 분들이 차라리 지금 좀 가격이 내려왔을 때 내가 만약에 대출되고 자금 여력이 됐을 때 만약에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월 나가는 원리금이 저는 기준이 50으로 봐요. 내가 월급이 100이면 50까지는 쓸 수 있다. 제가 70까지 해봤거든요. 대출 이자를 이자고 원금. 원리금 요새 원리금 같이 내니까. 제가 70까지 해봤어요. 너무 힘들었어. 월급의 70%를 다. 근데 외벌이는 그게 힘들 수 있는데 맞벌이면은 또 그렇죠. 곱하기 2로 그렇죠. 그래서 가게마다 다른 거니까. 가게마다 다른 거니까 개인의 사정을 보셔야 되고 실거주자라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 우리 부동산도 영향을 미칠 수가 밖에 없잖아요. 그럴밖에 없죠. 그래서 차라리 실거주자라면은 사실 바닥에 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받다가 이게 좀 반등하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차라리 그때 조금 반등했을 때 조금 약간 웃돈 더 주더라도 그때 사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서울만 보면 안 되고 좀 수도권 넓혀서 봐야 되니까 이제 뭐 제가 직장을 판교를 다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일자리가 늘어질 때를 보자면은 저는 경기도 동남부 라인이다. 무조건. 경부 라인. 경부 라인. 그래서 그 중심에는 신분당선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신분당선은 뭐 22년 개통은 이제 확정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GTX는 미안하지만 23년 예정이었다가 지금 얼마 전에 바뀌었죠. 미안해. 그 화나. 일상 있던 거라서. 근데 사람들이 그 우리 월부 청취자분들은 그러시지 않으려고 보는데 또 이제 투자하신 분들 23년을 그럼 확정으로 알고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도 발표를 했어. 26년으로 개통될 거라고.
그러면은 26년에서 또 플러스 2, 3년 해야 돼요. 플러스 되잖아요. 여기서 또 2, 3년.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보다는 곧 될 신분 당선을 봐라. 거의 30년 찍겠다. 신분 당선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22년 되면은 노년 찍고 신사 찍고 용산으로 가잖아요. 아우, 다행이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밑으로 와요. 그러면 쭉 보다가 강남 제끼고 양재 비싸니까 양재 제끼고 판교 시골인 줄 알았는데 제끼고 아주 판교 시골로 본 사람도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밑에 광교 가니까 광교도 비싼 거지. 서울보다 비싸 판교.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판교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회사도 두 번째 사고를 거기다 찍거든요. 그리고 판교와 분당 딱 중간에는 자벌드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고 너무 좋다. 그래서 타이밍은 22년이다. 그래서 그 전에 좀 차라리 그쪽을 매수를 하시던가 실거주 투자 둘 다 모두. 그렇지만 실거주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좀 사람들이 이제 임장 다니기 좀 약간 집 보는 거에 또 집 안 보여주잖아요. 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파는 금매들이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는 투자라면은 좀 부담될 수 있지만 내가 실거주자라면은 바로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고 사두는 전략으로 갈 수도 있고 너무 좋죠. 그렇게 하면. 네, 또 최근에 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또 되게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들도 하시죠. 신축이 입지다라는 말도 또 듣기도 했는데 네, 입지 좋은 구축과 또 입지는 좀 떨어졌지만 신축 아파트 어떤 게 나으신가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과서적인 답변은 그래도 입지가 좋고 신축이 시간이 지나면 그 신축 프리미엄이 없어지고 구축이 되니까 입지 좋은 구축이 좋을 거다라는 게 저도 동의는 하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바뀌어요. 저도. 참고서적인 답변은 어떤 건가요? 참고서적인. 그러니까 보통 참고서적이나 뭐 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야 이게 신축이 아까 입지다 그 말 저는 요즘에 생각이 좀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그 부동산 투자 재테크했던 분들하고 요즘에 새로 이제 20, 30대 막 뭐 90년대생들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좀 달라. 그리고 새 거를 워낙 좋아하는 데다가 그 상품 자체도 좋고 그리고 요즘에 대박 그 여기 대세가 언택트 안 만나는 거 언택트잖아요. 비대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통금만 해결이 돼버리면은 집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신축 프리미엄이. 저는 약간 좀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저도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고 이게 새로 이게 소비자가 되는 신세대들의 취향을 좀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좀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신축이 입지다라는 말을 맞아요. 더 많이 그리고 와닿게 특정 지역에 하거든요. 몇 군데 있어. 신축을 특히 좋아하는 지역이 지금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인데 그쪽은 진짜 신축 엄청 좋아요. 다른 지역 갔을 때보다 A 지역보다 B 지역 가는데 여긴 신축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근데 교통이 안 막히니까 그런 그렇죠. 거지. 맞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맞아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물리적인 그 거리가 크지 않기 지방은 때문에 30분 넘으면은 왜 이렇게 멀어? 맞아요. 그래. 근데 서울은 기본 1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 그 신축 따라서 그냥 다녀도 큰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신축 입지다라는 말이 더 이렇게 와닿긴 하거든요. 수도권은 저기 뭐 30분이면 갈 거리를 출근 시간에 아니면 비 오는 퇴근 시간에 잘못 걸려버리면 2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30분이면 갈 거리를 그거 한번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뭐 신축이고 뭐고 가까운 게 짱이다. 맞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빌라 거주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보편적인 주거 시설이었고 아파트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거의 대부분은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많이 살았거든요. 저희 세대는. 근데 요새 젊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 살았어요. 평생을 아파트에 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30대가. 그러니까 일반 개인은 나는 어렸을 때 빌라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만 해도 감지덕지고 되게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맞아요. 요새 젊은 세대가 나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파트 살았기 때문에 더 좋은 아파트 뭐 그냥 그거가 자기가 이제 바닥을 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축 아파트 하는 게 자기가 이제 더 나아지지 않은 거 종전보다. 근데 지금 이제 나이 4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빌라나 이런 걸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 만족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또 새 아파트 요새 너무 잘 지어가지고 그게 좀 약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축과 신축의 그런 얘기도 그렇지만 이게 공급이 너무 부족한 게 큰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공급 자체가 많지 공급 자체가 않았죠. 너무 적으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면 이렇게 큰 격차가 날 수는 없고 허벌판에 들어온 새 아파트
아파트도 몇 억씩 프리미엄이 붙기는 힘들 수가 있어요. 경기도 외곽에. 근데 쫙 경기도 서울에서 한 40-50km 떨어진데도 프리미엄이 몇 억씩 붙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맞아요. 오히려 분양가보다 떨어져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랬는데 이제는 서울 안에 그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게 구축과 신축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지만 너무 공급이 희귀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더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네, 제가 일부 시간이 또 금방 1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요. 지금까지 제네시스바님의 어떻게 아파트 투자로 자산을 모아 가셨는지 또 앞으로 주목해야 할 서울 수도권 또 지역 어떻게 또 어디인지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제네시스바님이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네, 세금 이야기인데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절세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2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